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매서운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내 대표 업종들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방향성은 잘 잡으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도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저희가 이 시간에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의 공식 돌부처죠. 이주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위원님께서 또 이제 노란톡에서 이런 시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피곤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왜 피곤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사상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을 장중에 대량으로 밀면서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장중 하락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그 와중에서 프로그램 기관들의 물량들이 또 출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장중 흐름을 보이고 마지막에 가면 항상 외국인들이 저가에 매수해 가면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지만 장중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의 특징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장중에 좀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그림을 좀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중에 조정받을 때 상당히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올라올 수 있고 특히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한 10% 정도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 10% 그리고 개인들이 최고 많이 매도 욕구를 느끼는 지점이 5%, 10%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딱 한 1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딱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욕구를 많이 느끼실 점이거든요.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런 점을 잘 노려서 장중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피곤한 모습을 좀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마냥 좋은 걸로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또 물량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꼭 쥐고 있어야죠, 위원님.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만약에 이 방송의 처음과 끝을 가장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한 7조 원 정도를 퍼부으면서 지금 신고가를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 주체가 외국인인데 우리가 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팔 때까지 단순 무식하게 보신다면 외국인이 매도할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이제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오늘처럼 혹은 이전에 지난주 후반주의 조정처럼 상당히 많이 휘둘릴 수 있죠. 이런 잔파도를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연말 내년 1분기,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뚝심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만들어낸 코스피 신고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잔파도를 꼭 이겨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겠습니다. 링크를 선택하시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 오픈 채팅방입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이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몰려드는 LNG선 조선 3사 수주 훈풍이 분다라는 이슈랑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거품이 꺼지자 대한민국 반도체주가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선, 철강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조선 빅3의 수주 행진을 지켜본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특히나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네, 사실 이제 조선주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고통을 줬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밀접하게 주가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역시 수주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주 잔량을 좀 보시면은 9월 이후에 물론 이제 올 한 해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중국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9월 이후 월별 수주 실적을 보면 다시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9월 이전까지 거의 수주 절벽이었는데 9월 이후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수주한 실적이 올 연간 수주한 실적 50%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19라는 잠재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미뤄졌던 수주가 일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번 발주는 아마도 지난번 발주 이슈가 있었던 때하고 제가 볼 때는 좀 극명히 대비가 됩니다. 작년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이때 조선주가 상당히 열풍이 잠깐 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불었던 이슈가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중국 업체를 조선업체를 제치고 글로벌 수주 1위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증권회사 레포트들이 그때 당시에 쏟아지면서 상당히 조선업종이 곽강을 받았는데 채 한 달이 가지 못하고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레포트들을 제가 이 배트맨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그 레포트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사실 클레임이 많이 걸렸습니다. LNG선과 해양 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클레임이 많이 걸리면서 외국 선사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왔었고 그 인수 거부 사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수주 1위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마치 대대적으로 수주 1위에 올라선 것처럼 레포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대거 그 당시에 조선업종을 몰렸고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년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수주한 물량들을 보면 작년에 해양 플랜트에 좀 집중됐던 부분에서 지금은 LNG선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 많이 좀 나와 있고요. 특히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주 선박들이 다양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확장이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주 잔량을 보더라도 중고업체들을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좀 따돌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추세로 가면은 연간 마감 이후에 내년 초반에는 중고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수주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수주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내년 1분기에는 글로벌 전체 수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업종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특히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좀 보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 코로나19라는 상당히 돌발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상승
각도가 굉장히 좋은 업종이 바로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으로 대표되는 이 운송 장비 업종에 역시 이제 조선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위축됐던 부분이 일부에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와 관련된 지금 현재 이상 급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중공업과 관련된 우선주들이 상당히 상한가에 연속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조선업종과 함께 이런 급박한 자금, 테마성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이 조선업종의 본주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조선주 관련된 우선주들이 상한가 연속해서 진입하는 모습은 절대 접근하기에는 좀 발을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월 이후에 잭팟이 터지면서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라고 불리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과거에 좀 잠깐 올랐던 중국의 배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역풍으로 저희가 좋은 효과를 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말 실적이나 수주가 좀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반도체 이슈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고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활약이 도드라지는데요. 일단 국내산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인데 반도체주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그 앞으로가 더 좋을 거라는 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삼성전자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저희 배트맨 시작을 하면서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약간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고서 약간 좀 의구심을 품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잘 가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보느냐 못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는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레포트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버용 반도체와 중국 업체들이 PC용 반도체를 미리 선주문하면서 일시에 몰렸다라는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2분기에는 1분기 실적이 몰렸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2분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미리 반도체 종목들 좀 쓸어가면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3분기에도 실적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년 내도록 부정적으로 나왔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이제 지난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들이 슈퍼사이클 내년부터 뭐 3, 4년 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했던 말이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잠시 좀 잠식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좀 보신다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의 반도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IT 기기에 집중돼서 사용했다라면 지금은 현재 이 IT 기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부터 자율주행, 뭐 AI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 반도체, 특히 자동차의 전장 부품과 관련 쪽에서는 큰 폭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각은 당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소멸되었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게 다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 종목들까지 전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급등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건 내년 1분기부터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단순하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가격 위주로 반도체 경기를 판단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단순하게 D램 가격으로 올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를 예측하다 보니까 예측이 한 번도 안 맞고 다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런 D램 가격으로 6% 올랐으니까 올라간다. D램 가격이 6% 하락했으니까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금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금액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 금액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서서히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에서 확연하게 이제는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 슈퍼 사이클에 접어드는 반도체의 70%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관련 종목들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7월 달에 1분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1주년 기념으로 테마성이 형성되면서 먼저 이제 좀 치고 올라갔죠. 그 이후에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된 종목과 부품 관련된 종목은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이클에 맞춰서 같이 올랐다면 최근에 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과 관계없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 효과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이 부품 장비 쪽으로 녹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테스나나 에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큰 폭을 띄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맞춰서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이 국산화를 빠르게 이루면서 같이 사이클을 맞추면서 올라가겠지만 이 사이클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지금은 이제 후공정 업체 그리고 팹리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소재,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에 지금 초입에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과열이 좀 조정되고 나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는 개인들이 본인의 포트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 정도는 꼭 내 포트에 좀 끼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사이클이 12월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에서부터 내년 1분기와 그리고 특히 내년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3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는데 그 라인이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데 대한 이슈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사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네. 적어도 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 전방산업, 소재 쪽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비메모리 반도체 할 것 없이 정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잘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두 개의 기업을 많이들 비교를 하잖아요, 위원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또 약간 두 기업을 뜯어보다 보면 반도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 투자 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1, 2업체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거의 유사한 업종을 좀 많이 봤죠.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혹은 IM 쪽 혹은 5G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거의 동질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 두 회사는 반도체 관련돼서 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낸드 플래시 쪽으로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이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를 쫓아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의 성장성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낸드 플래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적합한 투자 모델이고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낸드 플래시도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폭발적으로 매년 30% 이상 시장이 성장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10%대 시장이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쪽이 아마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내년에 드디어 이 평택 공장 3라인이 돌아가게 되면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5나노, 전장 부품 쪽에 5나노를 들고 대만의 TSMC와 이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내년이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와 이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나노 경쟁이 시작되는 지점이 섹터가 잘 알고 계신 건 전장 부품 쪽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전장 부품 쪽으로 하먼이라는 글로벌 1위 업체를 인수한 상태이고 그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기존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주하는 메이저 업체들,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만의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TSMC 양쪽을 키 맞추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내년부터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러시 이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보면 잘 잡아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같이 더불어서 샀더라고요, 위원님. 그리고 삼성 SDI가 그중에서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LG화학은 뭐 명실상부 2차 전지의 대장주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차 전지 자체는 섹터 자체는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섹터는 계속해서 성장할 섹터고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화재 사건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덮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한 바는 뭐냐면 이 부분이 작년에 ESS 화재와 같은 부분으로 연결이 기결이 된다면 ESS와 2차 전지 배터리는 거의 90% 이상 유사합니다. 유사한 제품인데 ESS 화재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불거지면 펀더멘탈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수급을 보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 넘어가는 쪽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 화재 사건은 외국인들도 전혀 대비가 없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보통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해 들어가는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종목을
다시 고점권까지 계속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고점을 돌파시킨 경우도 상당히 이전 사례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던 분이라면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위치에서 굳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2차전지를 잘 보면 이미 전방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부품 소재 쪽은 상당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서 지금 주가가 못 오른 쪽이 어디냐면 장비 쪽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업체들이 거의 실적이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도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보신다면 전방산업 쪽이나 부품이나 소재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 쪽으로 한번 종목을 셀렉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했던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켓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을 오늘은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오, 네. 오늘 2.13% 상승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석유화학 쪽과 함께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좀 불거졌던 부분은 IT 소재 관련되어 있는 화학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화학업종을 분류를 할 때 석유화학과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화학업종 이렇게 좀 분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IT 소재 쪽과 BIT 소재 쪽 이렇게 나누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뭐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LG화학이 화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이 LG화학의 상승 탄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학업종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IT 소재와 관련된 화학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까지 이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화학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화학업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2017년도, 2018년도 고점을 2017년 말 고점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화학업종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미 도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화학업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선 이후에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료 가격은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하락하는 이 샌드위치의 상황을 2, 3년 동안 계속해서 겪어왔거든요. 그러면서 화학업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마도 중국 업체의 경쟁에서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하나솔루션이나 롯데 계열에서 보시면은 이런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퀄리티 경쟁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학업종에서는 조금 이제 하나의 큰 변화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통적인 화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또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 경쟁에서 글로벌하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아마도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화학업종들이 도태될 기업과 살아남을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IT 소재 쪽이 급격히 팽창이 되면서 하나의 성장 운동력을 가지고 전통적인 화학적 분야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화학업종이 한 3년 정도의 기나긴 바닥권을 뚫고 이제 좀 다시 기지개를 좀 펴는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화학업종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IT 소재 쪽은 지금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실적과 무관하게 이 섹터 자체 테마로 상당히 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학업종은 IT 소재 쪽에서 마지막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히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 팁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IT 소재 쪽은 기존에 알고 있던 반도체 소재 관련 쪽이 가장 주가 되었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은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 보여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이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뭐 한솔케미칼이나 이쪽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상당히 많은 업체들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지 않지만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학습대에서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팁도 드렸는데 비메모리 관련된 좀 소재를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대부분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싫으세요, 종목 혹시? 종목은 제가 이제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는데 살짝 제 눈을 피하시는 것이 네, 종목까지는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어떻게 보면 독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작았을 때는 한솔케미칼이 독점적으로 납품이 가능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가 커지면 캐파가 점점 커지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새로 생기고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도 지금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화학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좀 보니까 화학 업종으로 묶인 종목들 중에 뭐 당연히 LG화학도 있고요, 카프로, 뭐 세노텍, 뭐 처음 보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좀 반가운 업종 종목들이 있다면 원익 머티리얼즈나 포스코 케미칼, 뭐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네요. 이 화학 업종 중에서 오늘 좀 등락을 보였던 종목 중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었다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잘 보시면 화학 쪽에서 IT 소재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종목들 혹은 대규모 투자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천명한 대로 IT 소재 쪽으로 거의 그룹 전체 역량을 집중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 내지 좀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이나 비트볼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주가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압박을 좀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금 조달을 위해 시설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기대치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실적 관련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부분과 함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도 지금 교차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 쪽으로 좀 발을 좀 담그면서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전통적인 석유화학이나 기존의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3-4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도 이 화학 섹터는 IT 소재 쪽과 기존의 석유화학 쪽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업종에 대한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으로 움직일 업종과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시장이 강한데 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듯이 반도체 보긴 해야 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네, 그래서 결국은 내일은 그러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IT 업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IT 쪽에 말씀을 1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IT 전도사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이제 제 전공은 IT가 아니고 화학하고 제약 바이오가 원래 제 전공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IT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IT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면서 삼성전기가 좀 따라가고 삼성 SDI가 순환매로 들어오고 또 이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이 그 자체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이면서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단기냐 아니냐, 혹은 이 자금이 언제 빠져나갈 것이냐.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11월 말에 리밸런싱 있을 때 혹 빠져나간다. 네. 리밸런싱 끝나고 나면 혹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누구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이 자금의 성격을 좀 규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 IT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월말에 리밸런싱으로 나갈 패시브 자금은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으로 규정하기에는 자금의 성격이 선물이나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 움직이는 이 느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전형적으로 들어오는 이 선물과 역의관계 흐름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차익에 따른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이걸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으로 잡아서 IT 섹터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들이 월말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IT 업종에서 점점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불과 14거래일 만에 7조로 샀습니다. 7조가 넘는 금액을 코스피 지수에서 샀습니다. 그중에서 한 80% 이상의 IT 업종을 지금 거의 쓸어 담다시피 했는데 왜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느냐라는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 IT 업종의 수급이 지금 좀 변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창기에 미국 대선 이후에 한 3, 4조 정도를 IT 섹터에서 쓸어 담을 때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의 닷컴 IT 성장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등등이 겹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내놓았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IT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는 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IT 섹터에서의 수급의 형태를 보면 개인들의 물량을 먼저 흔들어서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IT 섹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매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을 타겟을 잡냐면 기간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에 선물차를 계속해서 선물을 장중에 조절을 하면서 여기 관계에 있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들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IT 섹터 쪽에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아침에 우리 시장은 시작할 때는 개인들이 매수에 강한 주체였는데 네. 장을 마감할 때 보면 어느덧 외국인들이 7천 정도를 샀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장중에 이 흔들리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외국인들이 저가에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IT 섹터 내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지금은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들을 흡수하면 그럼 이게 단순히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해서 이틀 뒤에 매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할까요? 지금 당장 일주일 뒤면 월말인데 일주일 뒤를 보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쓸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할 정도면 외국인들의 보는 시각은 연말 정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이어져 있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물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IT 업종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매집은 적어도 연말을 넘어서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는 보고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흔들림 없이 이 IT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는데 이 IT 섹터 내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이 확연히 나뉩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5G나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면 일단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 IT 섹터 내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 쪽이 훨씬 강하게 가는데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또 뭐냐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과 경기 확장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교집합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성장성과 경기 확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교집합을 IT 섹터 내에서 찾으시면 적어도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가 아니라 2, 3분기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이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섹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성장주, 경기 확장주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5G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업종이고 섹터잖아요, 위원님. 근데 5G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종처럼 최근에 잘 가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될 거라는데 5G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5G 업종과 지금 제일 유사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보면 섹터는 완전히 다르지만 조선업종입니다. 뭐냐면 이 발주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미뤄지다가 조선업종은 지금 9월부터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9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G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분기 더 뒤거든요. 뭐냐면 12월 달 미국의 주파수 경매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로 그러니까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 발주가 대부분 1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빠졌다라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요거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탄력적으로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적은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어쨌든 지금부터 실적은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5G를 안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이 이제 일시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몰려서 일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내년 1분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 5G 실적 아마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12월 달부터는 적어도 뛰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5G 종목 내에서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에 들어와 있는 전방산업이라든지 뭐 하웨이라든지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에 어느 쪽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가 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종목은 이제 잘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아마 5G는 제가 볼 때 극명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큰 폭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있을 건데, 삼성전자 팁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에릭슨 쪽으로 주로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 하웨이가 제재 이후에 글로벌하게 지금 5G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종목은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이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하웨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금 이제 셰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셰어가 굉장히 큰 폭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과 삼성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팁 특집이네요. 정말 이 시장에서 딱 맞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전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공식 오픈 채팅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도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메시지 또 전해주실까요, 위원님?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 없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거의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도사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뭐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이슈, 여러 가지 이슈, 경기 부양책, 추가경책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딱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급락하고 3월 달부터 미국 대선 이전까지 정말 줄기차게 외국인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7, 8개월을 외국인들이 좀 안 사주나 이런 느낌만 지금 우리가 희망사항만 가지고 기간의 연기금의 그 조그만 매수세에 기대해가지고 7, 8개월을 버티면서 시장의 수급이 부재하다 어렵다라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한 2, 3천 계약만 흔들어도 지수가 폭폭 꺾이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 7, 8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16조 원 정도를 골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다가 제가 그 팔 때 조정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뒤집을 때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불과 지금 한 14거래일 만에 7조 원을 샀습니다. 한 7, 8개월을 16조 원을 팔았는데 이거를 일거에 지금 뒤집는데 불과 2주면 뒤집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주 만에 7조 원을 사버렸는데 한 달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사고 싶은 물량 다 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 털어갔고 지금은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이런 거죠.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차익글에 의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그 내놓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계속 장 5장 돼서 마감할 때 되면 계속해서 그걸 저까지 다 걷어가 버려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걷어간다는 부분인데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IT에서 설 땅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리죠. 뭐냐면 개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 물량을 팔았을 때는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8월 달부터 2차전지 고평가 논란 레포트 나오면서부터 9월 달에 미국의 IT 종목들 전부 쓰러진다. 닷컴 버블까지 비교를 하면서 IT주에 대한 겁을 상당히 많이 줬죠. 그러면서 10월 달에 넘어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차고로 나온다. 이 2차전지 고평가 논란부터 IT 미국의 닷컴 버블론부터 삼성전자 지금 논란까지 계속해서 IT 종목들을 흔들면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뉴스를 세뇌당하듯이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덜어버리면 결국에 물량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량을 안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멘탈이 강하다라고 한다. 그렇죠?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멘탈, 정신력이 강하다는 걸 많이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축구 시합 나가면 정말 기량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하잖아요. 정신력으로 이겨라. 정신력으로 버텨라. 기량이 안 되는데 정신력만 가지고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럼 축구하면 8대0, 9대0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받쳐주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이 멘탈이라는 게 어떤 의지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마음먹었어. 오늘은 내가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잘 버텨야지. 외국인들이 흔들어도 혹은 내 종목을 흔들어도 5% 수익 나있는데 참아야지. 10% 수익 났는데 50%까지는 들고 가야지. 참아야지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의지로 되냐라는. 제가 봤을 때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렇게 20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멘탈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시스템하게 거래를 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혹은 파생, 선물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멘탈이라는 거는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잘해야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해야지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이에 어떤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다음번에 잘 되는 거지 이번에 실수했지만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면 이런 멘탈이라는 것도 연습이고 노력이고 훈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한다,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산 종목이 지금 10% 수익 났는데 15% 갈 때까지는 절대 안 판다. 훈련을 가지고 임한다는 자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5% 가잖아요. 20% 될 때까지 절대 안 판다. 라는 또 훈련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겁내지 말고 조정을 줄 때마다 좀 뚝심 있게 버티면서 내가 가진 종목은 내년 1분기까지는 팔지 않을 거야. 라는 좀 강한 멘탈을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IT 성장주 우리가 많이 뺏겼지만 경기 확장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 종목도 지금 잡으시면 좀 길게 가는 훈련, 연습이 꼭 필요하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멘탈 끝까지 붙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내년도 더 좋은 시장에서 큰 수익률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도 노란톡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배트맨 공식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도움 말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